자, 그러면 이제 법규로 넘어갑니다. 우리 법규를 보면 잘 들어보세요. 개론은 단어를 어두문자로 바꾸는 게 굉장히 많은데 법규는 문장을 단어로 바꾸는 게 많아요. 근데 문장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뭐야? 실질적인 양은 적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일정 부분의 반복을 좀 많이 거치고 내용이 좀 파악이 되면 개론보다 오히려 법규가 더 쉽다라고 느끼는 게 일반적인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론을 열심히 같이 공부를 했는데 개론보다 법규가 쉽다라고 느낀다는 얘기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한 거다. 그 과정만 똑같이 반복해 주면 돼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법규를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오늘 뭐 기본 개념부터 들었던 사람들은 딱지가 않도록 들은 게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을 아주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딱지가 않도록 공부해야지만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이 법은 이건 소방기본법이에요. 실제로 이제 모든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공개된 문제를 보면 그게 무슨 법에 의한 건지 소방기본법상 아니면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시행규칙상 이렇게 꼭 이렇게 따르는 법을 정해 놓으니까 이건 분명히 소방기본법상이란 말이 들어 있을 거예요. 이 법은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화재 재난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제 구조 구급이 들어가죠. 이 괄호 넣기를 보면 의외의 부분의 괄호도 꼬박꼬박 들어간다는 걸 명심해 주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까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뭐다? 안녕입니다. 안녕, 질서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위급, 구조, 안녕이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우리 소방기본법 한 번 더 우리 개론에서도 참 많이 반복을 했잖아요. 이제 키워드는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 칩시다.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에 밑줄 칩니다.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을 밑줄 치세요. 그리고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 밑줄 칩니다. 공공의 안녕 동그라미 질서유지 동그라미 복리 증진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2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괄호란 건축물 차량 선박 한관에 메어둔 선박 밑줄 칩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니 바로 뭐로 들어가? 소방 대상물이 되겠지.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유사한 단어들이거든요. 보세요. 소방 대상물이라는 단어와 여기에 특정자만 붙이면 헷갈려 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우리가 개론에서도 봤지만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구분하는 방법은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소방 대상물은 차량, 건축물, 선박 중에 무엇이요?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이다. 선박, 건조, 구조물, 인공 구조물, 산림, 물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단 키워드가 되는 건 이거예요. 항관에 메어둔 선박은 맞지만 공해상의 선박, 주업 중인 선박, 운항 중인 선박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법규에서는 용어가 바뀌면 그게 비슷할지라도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정확도를 높이기만 하면 됩니다. 항관에 메어둔 선박, 그럼 소방대상물. 끄고 막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물건. 그런데 특정 소방대상물은 이분법에서 규정해놨죠.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뭐라고 규정해놨다?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규정해놨고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규정해 놨어요. 이렇게 그 단어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소방 대상물을 특정 소방 대상물로 쓰면
망한 거예요. 공부한 내용을 틀리면 그거는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정답은 2번 소방대상물이 돼요. 자, 거기 아래에 있는 소방대상물 용어 정의 전체를 써놨는데 한번 마무리 짓고 갈게요. 소방대상물이란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을 밑줄 치고 일단 중심이 된 단어를 꼭 외우세요.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 밑줄 칩니다. 소방대상물인 장소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관계인이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합니다. 3페이지 맨 위에 소방본부장, 이건 꼭 별표를 쳐놓았죠. 우리 1992년 전국 시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했다라고 했으니까 시도에서예요. 끝에 시도에서. 시도는 5개를 얘기한다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 5을 시도라고 합니다. 그럼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다 묶어서 소방 업무라고 하면 돼요.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밑줄 칩니다. 그럼 시도니까 시도지사 큰일 나죠.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 행정에 대한 책임이 시도지사고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 시도에서면 소방본부장, 이렇게 주의를 좀 해주세요. 소방대 두 번째 줄에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 밑줄 칩니다. 누구 여러분들이 되려는 소방공무원 밑줄 치고 나 의무소방원 밑줄 칩니다. 다 의용소방대원에 밑줄 치세요. 그 다음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에 밑줄 치고 등에 동그라미. 그럼 본부장, 서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등으로서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누구라고 한다? 소방대장이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3번. 다음 중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파트, 물건이에요. 차량, 물건입니다. 학교, 물건이에요. 항해 중인 선박, 아니죠.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 단어의 정확도를 높이면 돼요.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입니다. 항해 중인 선박 아니에요. 정답 4번입니다. 4번 소방기본법상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연도를 보세요. 2018년 상반기 문제지. 그러니까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간단한 문제에서 1번 옳은 것은 꼭 동그라미 치고요. 옳은 것은 동그라미. 관계인이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맞네요. 정답 1번. 이게 정확하면 절대 그 다음 걸 보지 마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만을 말한다? 아니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이니까 틀리네요. 사망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항해 중인 선박, 여기서 틀렸네요. 항해 중인 선박이 아니고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이 됩니다. 사항 소방대장이란 본부장, 서장만을 말한다? 아니지. 본부장, 서장 등으로서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그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 그 등자 붙었기 때문에 본부장, 서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건 정답 1번입니다. 이걸 구별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5번. 다음 중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공공기관의 청사, 건물입니다. 2.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 건물입니다. 3. 항해 중인 선박, 또 나왔네요. 계속 어디를 두들기고 있다? 주변에 있는 용어도 바뀌고 있는데 오로지 바뀌지 않는 건 뭐다? 항관에 메어둔 선박 중심의 용어가 늘 정답이에요. 아, 소방대상물을 가장 중시하는구나. 정답은 항해 중인 선박 3번. 이건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항에 있는 비행기. 이렇게. 6번 소방대의 구성 조직체와 거리가 먼 것. 소방대라고 그랬죠. 그럼 세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 여러분들이 되려는 소방공무원, 군대 대신 복무하는 의무소방원, 민간소방조직인 의용소방대원. 그 아래 해설을 보세요. 정답은 1번 자체소방대는 해당되지 않죠. 소방기본법 제2조 그 두 번째 줄 아래
다음 강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가 소방공무원 밑줄 치세요. 나 의무소방원 밑줄 칩니다. 다 의용소방대원에 밑줄 치세요. 그 다음 7번 소방기본법에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 특정자가 붙었네요. 소방대상물은 한관에 배어둔 선박이야? 이건 뭐죠? 소방대상물이지. 특정자가 붙으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그래요. 이미 1번 정답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2번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맞네요. 3번 소방본부장 조심하랬죠. 어디에서? 시도에서. 무슨 업무?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 업무랑 한 번 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자로 그냥 간단하게 늘 쓰는 단어로만 바꿔도 괜찮아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맞습니다. 4. 소방대장은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알죠? 본부장 또는 서장의 등자가 붙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화재, 재난재, 급박급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누구라고 한다? 소방대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8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내용이에요.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7페이지 9번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에서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할 화재다. 자, 우리가 이걸 종합상황실 보고화재라고 그러죠. 9번 문제는 종합상황실 보고화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론에서는 긴급상황 보고화재로 바뀌어서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거든. 종합상황실 보고화재입니다. 우리가 대형화재라고 하는 거 이거부터 먼저 잡을게요. 대형화재라고 하는 거 3개를 먼저 잡습니다. 이렇게 사람, 돈이다. 사람, 돈, 사망자, 사상자, 재산 피해, 이렇게 사람, 돈으로 해석하고 이건 긴급상황 보고화재에서는 대형화재로 분류한 거다. 이렇게 개론에서는. 그 다음 중요화재는 이재민이 들어갑니다. 역시 사람이네요. 순서는 사람, 돈, 사람이 됩니다. 얘들은 또 숫자로 따로 한 번 더. 숫자는 5, 10, 50, 100 이렇게 순서대로 5, 10, 50, 100, 5, 10, 50, 100으로 연습하고 의미를 부여해요. 사망자 5명 이상 발생한 화재입니다. 사상자, 사망자, 부상자를 묶어서 10명 이상 발생한 화재 이렇게요. 재산 피해액은 50억 이상 발생한 화재. 이재민은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체계를 잡고 두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수치 4개를 연습을 해라. 가장 많이 나오는 수치다. 가장 많이 나오는 수치 층수 몇 층 이상? 11층 이상 늘 하면 돼요. 층수가 11층 이상은 이상인 건축물에서의 화재다. 가장 많이 나오는 연면적은 얼마라고요? 15,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톤수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000톤이에요. 한관에 배어든 총 톤수 1000톤 이상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몇 배? 3000배 이상. 우리 자체 소방대에서도 지정수량 몇 배 이상? 3000배 이상 벌써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인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발생한 화재. 자, 이렇게 하면 드디어 답이 될 만한 게 보입니다. 이쪽에서 내면 쉬운 거고 이 다음에 이 부분에서 내면 어려운 거예요.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이렇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그리고 객실과 병상이란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객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당연히 숙박시설이 되겠지. 몇 실 이상? 30실 이상입니다. 병원 역시 다 수치가 같아요. 30개 이상. 인 객실은 숙박시설. 그리고 병상은 종합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인데 그냥 다 묶어서 병원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세요.
수치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어느 쪽에 답을 만들었냐. 나머지는 큰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껏 어디까지 출제가 됐고 한번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무엇이 나올지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9번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에서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로, 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서 소방청의 종합상황실로 그 종합상황실장이 보고해야 할 화재입니다. 거리가 먼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네요. 그럼 일단은 무조건 수치부터 보세요. 5, 10, 50, 100, 5, 10, 50, 100. 사망자 5명 이상 없네요. 사상자 10명 이상 없습니다. 재산 피해액 50억 이상. 30억 이상 아니지. 정답 1번.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층수 11층 이상 없네. 연면적 4번에 15,000제곱미터 이상 있네요. 톤수 1000톤 이상 없네요. 그런데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낸 거예요. 그 다음 사망을 봅니다. 병상. 이거구나. 객실과 병상은 모두 몇 개 이상? 30실 30개 이상. 근데 지금 몇 개 이상? 100개 이상이니까 해당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면 물론 이제 정답을 아주 쉽게 재산 피해액을 넣었으니까 쉬운 거지. 만약에 이걸 병상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거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정답이지? 거기다가 병상 100개 이상을 뭐 30개 이상 요걸 20개 이상으로 바꿔냈다. 제 머릿속이 이게 내용이 한참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기준이야 늘 가장 많이 나온 수치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걸 하나하나의 숫자로 외운다 그러면 인지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예요. 자, 한번 봅니다. 내가 쉽다고 모두 쉬운 건 아니에요. 갑니다. 7페이지 해설. 종합상황실 보고화재는 1, 2, 3 번호를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사망자, 사상자, 재산 피해액을 밑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요. 사람, 돈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항, 요거 하나 동그라미, 이거 이재민, 이건 밑줄 치고 중요 화재로 분류해 놨잖아요. 숫자만 동그라미 칩니다. 5, 10, 50, 100의 동그라미. 그리고 읽으면서 밑줄 쳐요. 사망자 5인 이상, 사상자 10인 이상, 재산 피해액 50억 이상, 이재민 100인 이상. 이렇게 밑줄 쳐서 숫자의 정확도를 높여라. 그리고 7호 동그라미, 10호 동그라미, 11호 동그라미, 12호 동그라미 쳐놓은 다음 숫자만 읽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층수 7호 11층 이상, 10호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11호는 1000톤 이상, 12호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주고, 그 대신 8호와 9호는 동그라미 같이 묶어서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쳐놓으세요.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밑줄 칩니다. 객실과 밑줄 치고 병상 밑줄 치고 묶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렇게 해야 눈에 확 드러납니다. 30실 30개 이상, 30실 30개 이상.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세요. 자, 넘어갑니다. 8페이지 2017년 상반기 문제를 보세요. 그래도 최근의 문제인데 어떻게 나왔나 보자. 10번. 다음 중 종합상황실 보고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숫자만 보세요. 5, 10, 50, 100, 5, 10, 50, 100. 사망자 5인 이상, 사상자 10인 이상, 재산 피해액 50억 이상, 이재민 100명 이상인데 50명 이상 틀렸네요. 정답 3번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가장 많이 나오는 연면적 15,000입니다. 한 번 더. 층수는 11층. 연면적 15,000, 톤수 1000톤, 지정수량 3000배 모두 이상.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객실과 병상은 모두 묶어서 30개 이상. 이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다. 상당히 쉽네요. 11번. 종합상황실 보고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7년 상반기에 냈는데 하반기에 또 냈어. 그 쉬운 문제인데도 하반기에 또 나왔습니다. 문제 다시 말해 내용은 쉽든 어렵든
무한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왔나 보자. 역시 사람, 돈, 아예 순서까지 지켜져서 사망자, 사상자, 재산 피해 이렇게 났네. 그럼 숫자 어떻게 하라고요? 5, 10, 50, 100이야. 5, 10, 50, 100. 그러면 이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어떤 문제보다 못해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2006년의 대전보다 못하지.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또 낸다면 이런 식으로 낼까요? 아니, 이제 난이도를 높이겠지. 그러면 이쪽보다는 이쪽 하나 넣고 이쪽 넣고 대전처럼 이쪽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정답을 이놈으로 만들 확률이 높아요. 이랬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으로 숫자 여기 중에 이놈으로 답을 내면 일단 학생들이 시간을 빼앗아 먹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바로 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숫자 보세요. 5, 10, 50. 재산 피해 50억 이상인데 10억 이상 틀립니다. 정답 3번이다. 12번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일단은 소방박물관 등이 나오면 이거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단어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4개의 단어를 먼저 보세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물론 그 내용 답을 구했지만 우리가 준비 과정이니까 이렇게 이 단어 4개를 먼저 익히세요.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무조건 가장 기본이 되는 걸 계속 반복해 줘야 됩니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무슨 영으로 정하냐 이렇게.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소방박물관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느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느냐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체험관이 들어가잖아요. 소방체험관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느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헷갈리니까 늘 스토리를 넣어야 돼요. 소방기관 설치다. 설치는 무슨 보조가 들어간다? 국고보조가 들어가니 오로지 대한민국 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화재방 조치 명령에서도 세입 조치, 어떻게 세입 조치? 지체 없이 세입 조치. 세입 조치란 국고 환수니까 무슨 영어로 정한다? 대통령령, 보관기관 경과후 처리, 대통령령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스토리를 넣어야 혼란이 되는 걸. 그냥 단순 암기는 시간 지나면 또 까먹어요. 기억이 저장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는 게 좋다. 종합상황실은 청, 본부, 서해 설치, 소방청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무슨 영이다?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행정안전부령이다. 그 다음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에 설치. 그럼 소방청장이 설치니까 이것도 역시 소방청이 들어가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체험관 어디에 설치? 시도에 설치니까 이건 뭐로 정한다?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좀 더 보완합니다. 본부장 서장은 시도지사의 월급을 받으니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종합상황실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 설치하니 설치 운영관자는 청장, 본부장, 서장.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에 설치하니 소방청장이 설립 운영. 이렇게 하는 거 쉽단 말이야. 소방체험관은 시도에 설치하니 설립 운영권자는 시도지사. 그리고 잊지 말고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여기 소방박물관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소방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는 몇 명 이내 위원?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박물관장은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중 한 명을 임명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끊임없이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실은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건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12번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거저먹기가 돼야 돼요. 2.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러면 소방박물관은 누가? 소방청장이 소방박물관을, 그리고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소방체험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정답은 소방청장이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가 소방체험관을,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연습할 건 이것까지. 아래 해설을 보세요. 1항 끝에 소방청장 동그라미 소방박물관을 밑줄 치고 시도지사 동그라미 소방체험관을 밑줄 칩니다.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밑줄 치고 2항 소방박물관이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밑줄 치세요. 행정안전부령 동그라미 왜? 소방청에 설치하니까. 소방체험관이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밑줄 칩니다. 시도에 설치하니까 시도의 조례 동그라미 치되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안전부령 동그라미로 정하는 기준에 밑줄 치고 기준에 동그라미,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밑줄 치고 정하는 건 시도의 조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언어의 배열이죠. 어디서 봤을까요? 의용소방대에서 나왔죠. 의용소방대에서 재보상이나 또는 소집수당은 지급은 누가? 시도지사. 기준과 범위는 무슨 령?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것은 뭐다? 시도의 조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배열이 똑같이 나와요. 만약에 이 부분이 괄호가 딱 나온다 그러면 기준이니까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것은 시도의 조례. 이렇게 똑같이 맞춰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넘어갑니다. 9페이지 13번.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체험관이 또 나왔네요. 소방체험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에 설치하니까 시도지사.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해설 1항 끝에 소방청장 동그라미 소방박물관을 밑줄 치고 시도지사 동그라미 소방체험관을 밑줄 칩니다. 2항 소방박물관이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밑줄 치세요. 소방청이 들어가니까 행정안전부령 동그라미, 소방체험관이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밑줄 칩니다. 시도가 들어가니까 끝에 시도의 조례 동그라미 정한다. 그런데 기준 동그라미, 기준은 무슨 령? 행정안전부령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까지 끝났고 그 다음 한 장을 넘겨서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 시설을 보세요. 자, 이제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 시설의 1. 소방장비 등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연습한 게 국고보조. 국고보조는 무슨 령?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해주라고 그랬지. 국고보조는 대통령령이다. 우리가 꼬박꼬박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주 단순한 내용들도 출제가 되죠. 그러면 그 아래 해설을 먼저 볼게요. 1항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 이렇게 놓고 1호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의 밑줄 칩니다. 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밑줄 치고 뒤에 비용자를 넣어주세요. 소방 장비 및 기구의 설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을 넣어주면 좀 더 정확해집니다. 한 번 더 구입 및 설치 비용이야. 그럼 무엇에 대해서?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소방정, 소방전용 통신설비와 소방전용 전산설비, 그리고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그 다음 이 단어요. 소방관소용 청사의 건축 옆에다 꼭 써주세요. 비용. 건축 비용은 맞지만 대수선이란 용어가 들어가면 맞아 틀려? 틀려. 이렇게 단어의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위를 보세요.
1. 다음 소방장비 중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1. 방화복 해당되죠? 소방자동차 맞습니다. 소방전산설비 맞아요. 소방체험관 보수 일단은 소방체험관은 소방기관에 소방력 기준의 소방기관에 들어가요. 그런데 잘 보면 구입 및 설치 비용이지 보수는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야.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한다.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고보조 대상 사업 범위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아래를 보면 해설해 보세요. 1항의 사업 범위는 꼬박꼬박 읽어주면 돼. 얘는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 구입 및 설치 다음에 비용자를 꼭 넣어주세요. 설치 및 구입 비용이야. 그리고 2호 끝에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다음에 비용자를 넣어주면 돼요. 건축 비용만. 보니까 위에 보수는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해됐죠? 그럼 나머지 단어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소방정, 소방전용 통신설비와 소방전용 전산설비,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그리고 그 밖의 기타 해당이 되는 것들 그럼 보세요. 1. 소방전용 통신설비와 전산설비 소방헬리콥터 소방정 맞죠? 소화전 정답은 3번이네요. 소화전 급스탑 저수전은 소방용수 시설이니까 누가 설치? 시도지사가 설치. 그런데 국고보조가 아니야. 그럼 이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구잖아요. 그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답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꼬박꼬박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뭐예요? 이걸 외운 게 아니고 인지만 시켜놓으면 되는 것들이야 얘들은. 그럼 소화전 여기는 소화전 들어간 적이 없는데 정답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꼬박꼬박 읽어주는 걸 게으름을 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맞네요. 수선 안 들어갔잖아요.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방 장비는 이제 읽어서 마무리 진 거고 이제 소방 용수는 또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집니다. 휴식.